안녕하세요. 국어 가르치는 수지쌤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김광규의 상행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김광규의 상행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반어예요, 반어. 이 반어라는 거는 그냥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과 반대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시에서는 뭐뭐를 해다오 그러면 하지 말라는 거고 뭐뭘 하지 말아다오 그러면 하라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이 시계는요, 그냥 처음 보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라고 잘 이해를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딱 한 번만 제대로 이해를 해두면 나중에 뭐 외부 지문으로 나오든지 뭐 언제든 이게 나오면 아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가 반어라는 거에 주목해서 본문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제목이 상행인데 지금 얘가 뭐 하는 거냐면 지금 이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기차를 상행열차라 그래요. 그렇죠? 이 상행열차를 타고 지금 서울로 올라오면서 창밖 풍경을 본 거예요. 네, 그래서 제목이 상행은 그 상행열차. 그래서 서울로 올라오고 있는 중이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그럼 처음부터 볼게요. 가을 연기 자욱한 저녁 들판이래요. 자, 계절적 배경이 일단 가을이고요. 연기가 자욱한 저녁 들판으로 상행열차를 타고 평택을 지날 때 이랬어요. 평택, 이 상행열차를 타면요. 서울로 올라오는 열차를 타면 평택역을 지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평택은 당연히 구체적이고, 그죠? 구체적인 지명을 사용했다. 이 구체적 지명을 통해서 당연히 사실감 준다. 사실감 준다. 자, 상행열차를 타고 평택을 지나갈 때 흔들리는 차창에서 너는 문득 낯선 얼굴을 발견할지도 모른다 하고 너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너가 뭘 발견할 수 있대요? 낯선 얼굴을 발견할지도 모른대. 근데 이 낯선 얼굴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까요? 그 뒤를 보세요. 그것이 너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다오 이랬어요. 근데 이거 아까 무슨 법이라 그랬죠? 반어법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거 하지 말아다오 했으니까 이건 사실은 그것이 너의 모습이라고 생각해다오 이거죠. 그죠? 네. 그러면 이 낯선 얼굴은 지금 이 시적 화자가 너한테 이 낯선 얼굴을 너의 얼굴이라고 생각해줘 라고 말하는 거니까 낯선 얼굴은 플러스 자예요. 플러스 자아를 발견할지도 모르는데 그 차창에서 근데 그것이 너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다오. 그거는 너의 모습이라고 생각해다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요. 됐죠? 오징어를 씹으며 화투판을 벌이는 낯익은 얼굴들이 네 곁에 있지 않느냐. 이 낯익은 얼굴들이 있으니까 이런 거 생각하지 말아다오 이거죠. 그럼 이 낯익은 얼굴들이랑만 친하게 지내라 이거죠. 그러면 이거 무슨 법이라고요? 반어법이라고. 그럼 이 낯익은 얼굴은 뭐라고요? 마이너스. 그죠? 마이너스. 그럼 보세요. 낯선 얼굴과 낯익은 얼굴은 대조인데 그러면 그것의 상징적 의미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뭐냐면 낯선 얼굴은 되게 지금 이 시기가 1970년대예요. 1970년대인데 1970년대는 어떤 시대였죠? 우리나라가 막 산업화가 막 급격하게 이루어지던 시기고 그리고 독재 정권이었죠. 그렇죠? 이 독재 정권과 산업화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대부분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되게 소시민적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실에 안주하는 성격을 우리는 소시민이라 그래요. 근데 왜 현실에 안주하는 게 나쁜 걸까요? 왜냐면 현실이 뭐예요? 부정적이잖아요. 이 부정적 현실에는 저항을 해야지. 근데 거기에 안주를 한다. 그냥 거기에 눌러 앉아 있으려고 한다. 그러면 이거는 부정적인 거죠. 그러면 다시 보세요. 낯선 얼굴은요. 여기에서 소시민적 자아가 아니고 되게 반성적이고 비판적 자아예요. 이 현실에 대한 반성적 비판적 자아. 이게 누구라고요? 낯선 얼굴이라고요. 그죠? 그리고 이 낯익은 얼굴은 뭐라고요? 소시민적. 이 소시민적이라는 건 되게 소극적. 그죠? 그리고 수능적. 사회에 대해서 순응하는 자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낯익은 얼굴. 당연히 얘가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 대조라는 거죠. 대조. 그죠? 그래서 낯익은 얼굴들이 네 곁에 있지 않느냐. 이 낯익은 얼굴들을 꾸며주는 말을 보면 오징어를 씹으며 화투판을 벌이는 어떤 성격이라고요. 되게 소시민적. 이 소시민적인 친구들이 낯익은 얼굴들이 네 곁에 있지 않느냐라는 거 무슨 법이죠? 서리법이죠. 그러니까 너 이런 애들이랑만 친하게 지내고 이 얼굴은 버려라는 거죠. 근데 반어니까 이런 얼굴들이랑 친하게 지내지 말고 이런 얼굴을 너의 모습이라고 생각해다오. 그러니까 이것을 너가 이런 모습을 가져다오라고 권유하는 거예요. 됐죠? 그죠? 네, 그다음 계속 볼게요.
황혼 속에 고함치는 원세계 지분가. 자, 이 산업화 시대잖아요. 이 산업화 시대 때 우리나라가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지분 개량 사업? 지분 개량 사업이 뭐냐면 그 우리나라가 옛날에 초가집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지푸라기 같은 거 집단 같은 걸로 이렇게 지붕을 이렇게 만들잖아요. 응?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거 되게 막 냄새도 나고 막 썩기도 하고 벌레도 많고, 응? 그래서 이 지붕을 이 초가집이 있었던 이 지푸라기 지붕을 다 없애고 위에다가 이렇게 번듯한 뭐로 만들었다 그러지? 아무튼 뭐 그 슬레이트 맞아 슬레이트 지붕으로 다 바꿨어요. 그게 지붕 개량 사업인데 근데 겉으로 보기에 되게 화려해 보여야 된단 말이야. 이 산업화라는 것이. 그래서 이 지붕 개량 사업을 하면서 이 슬레이트 지붕을 다 색깔로 엄청 막 원색으로 칠했단 말이야. 화려해 보이려고. 그럼 보세요. 황혼 속에 고함치는 원색의 지붕가. 이 원색의 지붕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 산업화 때, 그 산업화 시기에 어떤 그 뭐지? 보여주기에 급급했던 화려해 보이기 위해서 사용했던 그런 원색의 지붕이에요. 그래서 이 원색의 지붕은 당연히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그죠?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이라고 해요. 보여주기식 행정. 그래서 전시행정이라고 그래요. 전시행정. 전시행정을 비판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되게 먹고 살기 힘든 어떤 그 서민들의 삶과는 동떨어진 행정을 했단 말이에요. 보여주기에만 급급한. 그래서 황혼 속에 고함치는 원색의 지붕들과 잠자리처럼 파들거리는 TV 안테나들. 이 TV 안테나도 뭐예요? 뭔가 이렇게 파들파들 떨리는 그죠? TV 안테나들 그리고 흥미있는 주간지를 보며 고개를 끄덕여다오. 그러면 이거 해다오 그랬잖아. 그럼 이거 다 마이너스죠. 그죠? 이거 다 마이너스예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죠. 고개를 끄덕여다오라는 건 그러지 말아다오예요. 그러면 이 고개를 그냥 재밌는 것만 보면서 고개를 끄덕이는 것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옛날에 그 전두환 뭐 박정희 그때 시절에 우민 정책이라고 우민 정책이 뭐냐면 그 어떤 이 국민들한테 막 재밌는 것만 막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되게 뭐랄까 속이는 거죠. 얘네들한테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떤 진지한 성찰을 하지 않고 그런 진지한 성찰을 하지 않고 비판적 정신을 못 가지게 하려고 막 재밌는 것만 주고 그냥 단순하게 걔네들을 속여오는 것 그걸 우민 정책이라고 해요. 그 얘네들이 다 우민 정책에 대한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런 전시행정과 우민 정책에 대한 비판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고개를 끄덕여다오도 이거 무슨 법이라고요? 이거 반어법이라고요. 그죠? 반어법. 그래서 이런 것만 보지 말아다오. 농약으로 질식한 풀벌레 울음 같은 농약으로 질식한 이 농약도 뭐야? 이게 산업화. 이 산업화 과정에서 네, 이 농약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쵸? 왜요? 그 어떤 결과물에만, 이 어떤 경제 성장, 이런 것만 우선시했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들이 있었다. 그래서 농약으로 질식한 풀벌레 울음 같은 심야 방송이 잠든 뒤에 전파 소리 같은, 그럼 이 심야 방송이 잠든 뒤에 전파 소리는 뭐냐면 지금 이제 뭐죠? 그 언론은 지금 심야 방송까지 다 정부의 어떤 의해서 통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죠? 통제됐어요. 그러니까 이 심야 방송이 잠든 뒤에 전파 소리는 이 정부의 정책에 정부의 어떤 통제를 받지 않는 그죠? 그럼 당연히 이건 어떤 비판적인 어떤 소리예요. 그래서 이런 듣기 힘든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아다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뭐 해달라고? 귀를 기울여 달라고. 그래서 무슨 법이라고? 반어법. 그러니까 완전히 다 반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보세요. 지금 너가 귀를 기울여다오 했던 것들, 그죠? 너 이런 거 해다오라고 했던 것들은 다 마이너스. 그리고 이런 거 하지 말아다오 이렇게 하면 이런 거는 플러스. 이런 건 생각해다오라고 말하는 거라고요. 됐죠? 그래서 원색의 지붕, TV 안테나, 흥미있는 주간지 이런 것들만 보면서 그냥 이렇게 멍청하게 어리석게 세상을 살아가지 말아다오. 그리고 농약으로 질식한 풀벌레 오름, 이 산업화에 의해서 환경이 오염됐어. 그죠? 이 환경이 오염됐는데 이런 것들에 관심을 기울여다오. 자, 보세요. 심야 방송이 잠든 뒤에 전파 소리. 이런 거는 심야 방송까지 다 정부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그 이후의 소리. 그죠? 그 이후의 소리는 비판적인 소리예요. 이 비판적 소리 같은 듣기 힘든 소리에는 귀 기울이지 말아다오. 제발 이런 것에 귀를 기울여다오. 됐죠? 그러면 이제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확성기마다 울려 나오는 힘찬 노래와 이거 뭐게요? 옛날에 그 새마을 운동 있잖아요. 새마을 운동 할 때 막 확성기마다 막 새아침이 밝았네 뭐 이런 새마을 노래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 확성기마다 울려 나오는 힘찬 노래
그리고 그리고 고속도로를 달려가는 자동차 이런 거는 뭐냐면 겉으로 보기에는 어때요? 되게 경제가 막 성장하고 막 긍정적으로 보여요. 그죠? 근데 사실은 이거는 표면적인 거예요. 표면적. 그래서 얘네들은 표면적인 경제 성장을 의미하고 이 표면적인 경제 성장은 얼마나 경쾌하냐? 이거 무슨 법이라고? 반어법이라고요. 이거 서리법이죠. 그죠? 졸라 경쾌하다. 그죠? 이런 서리법이고 이거는 사실은 경쾌하지 않다라는 반어법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표면적인 경제 성장 이런 것만 받아오. 그러니까 이런 것만 보지 말아다오라는 거죠. 확성기마다 울려 나오는 힘찬 노래. 이거 뭐라고요? 그 표면적인 경제 성장, 그 새마을 노래 같은 거라고요. 고속도로를 달려가는 자동차, 자동차 산업화의 상징이죠. 그죠? 이런 것이 얼마나 경쾌하냐. 예부터 인생은 여행에 비유되었으니 맥주나 콜라를 마시며 즐거운 여행을 해다오. 그러니까 인생을 그냥 즐겁게만 살아다오. 맥주나 콜라를 마시면서 즐거운 여행을 해다오. 이것도 뭐예요? 다 반어라고.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소시민적인 삶을 살지 말아라라는 거죠. 소시민적인 삶을 살아가지 말아다오. 제발. 응? 그리고 되도록 생각을 하지 말아다오. 그러면 당연히 되도록 생각을 해다오. 그쵸? 이것도 다 반어니까 제발 생각 좀 해다오. 이 생각이란 거 비판적인 생각. 이 비판적 생각 좀 해다오. 응? 그리고 놀라울 때면 다만 아라고 말해다오. 보다 긴 말을 하고 싶으면 침묵해다오. 침묵하라고? 침묵하지 말라고요. 다 반어법이라고요. 제발 침묵하지 말고 이 부정적인 현실에 뭐 해라? 비판해라. 비판하고 저항해라 라고 권유하고 있는 거예요. 됐죠? 침묵이 어색할 때는 오랫동안 감은 날씨에 대해서 그리고 아르헨티나의 축구 경기에 대해서 성장하는 GNP와 증권 시세에 관하여 이야기해라. 그럼 보세요. 얘네들은요. 지금 얘네들은 지금 우리가 우리의 어떤 현실과 지금 우리가 맞닥뜨린 이 정치적 현실과 관련이 없는 것들이죠. 그죠? 그리고 관련이 없는 것들이고 우리의 삶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이고 이 오랫동안 감은 날씨라는 거는 지금 뭔가 침묵이 어색할 때는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형식적으로 아유 날씨가 이렇게 가물어서 어떡해요? 이런 형식적인 대화예요. 이 형식적인 대화와 그리고 아르헨티나의 축구 경기 이것도 우민 정책이에요. 스포츠. 그래서 우민 정책으로 이런 이제 축구 경기를 막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르헨티나의 축구 경기에 관해서 이것도 우리와 관련이 없는 것들. 성장하는 GNP와 증권 시세. 이건 뭐예요? 눈에만 보이는 표면적 경제 성장이죠. 그죠? 표면적 경제 성장. 이런 것에 관해서 이야기해다오. 그러니까 이런 것에 관해서 이야기하지 말아다오 이거죠. 그렇죠? 너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렇죠? 그러니까 너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것만 진짜예요. 그럼 너를 위하고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자고? 우리를 위해서 뭐 하자고? 침묵하지 말자고. 지금 우리 침묵하지 말고 수능하지도 말고 뭐 하자고요? 우리 비판하고 이 부정적 현실에 저항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법을 사용해서? 반어법을 사용해서. 됐죠? 그래서 지금 너와 나, 우리 모두의 문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됐죠? 자, 처음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 이 시가 되게 복잡한 시예요. 근데 이게 전체가 다 반어라는 것만 알면 비교적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처음부터 다시 볼게요. 가을 연기 자욱한 저녁 들판으로 시간적, 공간적, 시공간적 배경이 나왔어요. 그죠? 네. 가을 연기 자욱한 저녁 들판으로 상행 열차를 타고 평택을 지나간다. 이 평택 뭐라고요? 구체적 그죠? 지명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평택을 지나가는 건 누구예요? 너예요, 너. 그죠? 너가 평택을 지나갈 때 흔들리는 차창에서 너는 문득 낯선 얼굴을 발견할지도 모른다. 이때 낯선 얼굴 뭐라고요? 되게 비판적이고 저항적이고 반성적인 플러스 자아라고요. 이 플러스 자아를 발견할지도 모른다. 그것이 너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다오. 제발 이것을 너의 모습이라고 생각해다오. 반어법이라고요. 됐죠? 그러니까 제발 비판, 저항, 반성적인 그런 생각을 해다오. 오징어를 씹으며 화투판을 벌이는 소시민적인 그런 낯익은 얼굴들이 네 곁에 있지 않느냐. 이 낯익은 얼굴은 소시민적인 애들이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그래서 대조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있지 않느냐? 무슨 법? 서리법. 이거 서리법이면서 반어법이죠.
그죠? 반어. 황혼 속의 고함치는 원색의 집. 이거 뭐라고? 전시행정. 전시행정. 겉으로 보기에만 화려하게 보이는 원색의 지붕들과 잠자리처럼 파들거리는 TV 안테나들. 이런 산업화. 흥미있는 주간지를 보면 이거 우민정책이라 그랬죠? 이런 것만 보면서 고개를 끄덕여다오. 반어라고요. 그죠? 농약으로 질식한 풀벌레 울음 같은 이거 산업화로 인한 어떤 환경이 파괴되고 오염되는 그런 것 같은 그리고 심야 방송이 잠든 뒤에 전파 소리 같은 그런 듣기 힘든 소리, 이 듣기 힘든 소리라는 건 현실의 문제죠. 이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아다오. 제발 이런 현실의 문제에 귀 기울여다오. 단어법. 확성기마다 울려나오는 힘찬 노래와 고속도로를 달려가는 자동차 소리는 어떻다고? 이거 표면적으로는 경제성장으로 보인다고. 너무 좋아 보인다고. 근데 그것이 얼마나 경쾌하냐? 이거 서리법이고 반어법. 절대 경쾌하지 않다는 거죠. 그죠? 이런 거에만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말았다고. 예부터 인생은 여행에 비유되었으니 맥주나 콜라를 마시며 즐거운 여행을 해다오. 이런 것만 이렇게 맥주나 콜라를 마시며 즐겁게만 살지 말아다오. 이런 소시민적인 삶, 소시민적 현실에 안주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즐겁게만 살아가는 그런 소시민적인 삶을 살아가지 말아다오. 됐죠? 그죠? 놀라울 때면 다만 아라고 말해다오. 이거 뭐라고? 그러니까 이거 침묵하라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보다 더 긴 말을 하고 싶으면 침묵해다오. 이 현실에 대해서 침묵해라라는 것은 현실에 침묵하지 말아달라. 그럼 자, 침묵해다오라는 거는 이 당시 시대가 이 현실에 대한 비판을 허용했다 안 했다. 비판을 허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 당시가 독재 정권이기 때문에. 침묵이 어색할 때에는 그냥 형식적으로 아유 날씨가 가물었네요 이런 대화나 하고 아르헨티나의 축구 경기 이거 우민 정책이고 그리고 우리와 전혀 관련이 없는 그죠? 우리의 삶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야기만 해주고 그리고 성장하는 GDP와 증권 시세에 대해서 표면적인 경제 성장에만 이야기해다오. 그러니까 이런 것만 하지 말아다오. 반어법. 됐죠? 너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됐죠? 그래서 이 부정적 현실에 침묵하는 것,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거야 라는 건 이렇게 침묵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다 반어법이라고요. 그리고 너가 나왔고 나가 나왔어요. 그죠? 나가 나왔어요. 이때 나는 시적 화자죠. 지금 나가 한 번밖에 안 나왔어. 지금 한 번밖에 안 나왔어요. 지금 나가 한 번 나왔는데 이 나가 한 번 나와도 화자가 표면에 드러나 있다. 그죠? 화자가 표면에 드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에서 말하고 싶은 건 뭐예요? 이 부정적 현실에 이거 현실에 침묵하는 삶을 비판한다. 네. 안 그래도 글씨를 못 쓰는데 손을 다쳐가지고 네, 저 부정적 현실에 침묵하는 삶을 비판한다. 네, 이해 좀 해주세요. 글씨가 이상해도. 그래서 이거는 1970년대 산업화, 막 도시화, 그리고 독재 정권 이것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는 뭐다? 반어적인, 그죠? 반어적인 표현이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어떻다 그랬죠? 되게 경제 성장이 막 이루어지고 근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독재 정권이나 그런 어떤 이런 우민 정책 그리고 이 소시민적인 이런 삶을 비판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이 차창 밖과 차창 안이 나오는데요. 이 차창 밖에는 창 밖에는 어떤 모습이 있었죠? 막 아까 뭐 있죠? 이 원색의 지붕들, 안테나들, 그리고 막 무슨 자동차들이 생생 달리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차창 밖에는요, 이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어떤 경제적 풍요로움이 나오는데 근데 이 경제적 풍요로움이라는 것은 어떻다? 이거는 위장된 것이다. 위장된 평화고 위장된 발전이다. 우리의 삶과는 직접적 관계가 없다. 됐죠? 근데 차창 안에는 어떤 인물들이 있다? 되게 소시민적인, 그죠? 소시민적인 인물들이 있다. 그래서 이 소시민적인 인물들에게 너네 제발 본질적인 문제에 귀를 기울여달라. 이런 비판적인 생각을 좀 해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됐죠? 이 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반어. 됐죠? 반어. 그리고 또 뭐뭐 할지도 모른다. 뭐 이런 거 있죠? 그리고 뭐뭐 해다오, 뭐뭐 해다오, 뭐뭐 해다오 이런 거 있죠? 그죠? 이런 거 지금 다 종결어미를, 그죠? 종결어미를 반복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고요. 종결어미를 반복한다. 그리고 또 어떤 얘기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이 시에서는요. 또
너가 나오고 나가 나왔어요. 그쵸? 이 너에 대해서 지금 청자, 너라는 청자를 제시해서 뭘 어떻게 얘기하는 거죠? 너라는 청자에게 어떤 구체적인 어떤 행동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쵸? 제발 너 비판적인 생각 좀 해다오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당연히 너한테 하는 말이니까 너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이죠. 그죠? 대화체. 그죠? 대화체. 이거는 문제에 말을 건네는 형식이라고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죠? 네. 그죠? 너에게 우리가 현실에서 침묵하지 말자라고 직접적으로 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권유는 단어적인 권유다. 그래서 이 얘가 말하는 거에 거꾸로 행동하라고. 거꾸로 행동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당연히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해서 당부하고 있어요. 직접 청자에게. 네, 그래서 이런 어떤 우민 정책이나 이런 소시민적 삶 이런 것 하지 말고 이런 것에 휘둘리지 말고 우리 비판하고 저항적인 그런 생각을 문제의식을 가지자라는 거죠. 됐죠? 네,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안녕.